자, 그러다가 드디어 체포가 된 겁니다. 자, 와타나베 씨는요, 이 와타나베 요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미성년자 성폭행한 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제가 좀 때리긴 했는데, 성폭행은 안 했어요. 그리고 준강제 성교 내용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여자를 건드렸지, 성적 희롱을 했지, 너 억지로 여자 덮쳤잖아, 이렇게 했더니, 아, 죄송한데, 제가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라면서 부인하고 있어.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안 나요.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 그냥 우리 뭐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 장난으로. 촬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때리긴 했는데 성폭행은 안 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라면서 계속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체포된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야. 이 체포가 4번째라는 소문도 있고 5번째라는 소문도 있어. 자, 9월 29일에 19살의 여대생의 복부를 걷어차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고, 10월 16일에는 같은 여성, 그러니까 같은 여자 대학생을 폭행하고 준강제 성폭행 등의 혐의로 또다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19일에 여학생을 술을 먹인 거야.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고 억지로 취하게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이 술에 만취한 여자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가 술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몸을 만진 뒤 뭐를 했냐? 그 여자의 지갑을 건집니다. 그래서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서 혼수 강도와 중강제추행 혐의로 체포가 된 경력이 있어요. 경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번에 19살이었던 다른 전문대 학교 여대생에게 또 심하게 폭행을 하고 여대생이 갖고 있던 6만엔이 들어간 지갑을 훔쳐 성폭행을 한 뒤에 그래서 또다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전력이 여자를 술 먹여 취하게 만들어 그리고 성폭행을 해 성추행을 하거나 그리고 돈을 훔쳐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런 패턴인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술 취한 여자애를 잡아가지고 끌고 간 뒤에 성폭행을 해. 그리고 돈을 훔쳐. 미성년자, 젊은, 여대생. 약간 이런 여자들만 건든 거야. 이 새끼가. 나쁜 새끼 아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끼가 혼자 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누군가랑 같이 했어. 그런데 이번에 같이 공범도 잡힙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이런 새끼들 얼굴 다 까발려야 돼요. 자, 이번에 말고 그 전에 체포되었던 사람은요, 이 남자예요. 이번에 잡힌 거는 이 새끼가 혼자 한 거고 예전에 같이 잡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얘예요. 아, 진짜. 자, 게이오 대학 2학년이었어. 얘가 그 좋은 명문대. 그래서 얘는 끝까지 아니다. 나는 폭행은 했지만 아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한다? 옷을 벗기기는 했는데 성교는 하지 않았어요. 성관계는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옷은 벗겼는데 성관계는 안 했대.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자, 그리고 얘는요, 그 여성과 택시에서 다른 위치로 이제 이동할 때 택시를 탔나봐. 근데 여성의 배를 계속 걷어찼대. 그래서 여자를 때리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자를 발로, 누워있는 여자를 발로 까고, 얼굴 까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지. 자, 이번 말고 와타나베 용의자뿐만 아니라 토치기현 오야마시 게이오 대학교 2학년. 근데 이 카즈키라는 남성, 코우야마 카즈키라는 남자야. 자, 사건 당시 19살이었던
있었던 또 다른 남자, 사진에는 없어. 왜 미성년자라서 그 남자의 얼굴은 안 까발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사건 당시 19살이었던 도쿄도 메구로의 게이오 대학교 1학년 남자, 이 3명이 같이 체포된 적도 있었던 거야. 자, 코야마 카즈키. 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요, 서클의, 게이오 대학 어떤 서클에 소속되어 있었어. 유니콘즈라는 그 연식 야구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야. 자, 또 한 명의 당시 미성년자였던 용의자에 관한 정보는 몰라, 언론에 아직 나오지 않았대. 자, 19살 여성을 건물에 데리고 들어가 20분 동안 성폭행을 한 뒤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와타나베 요우타를 잡았는데, 얘 스마트폰에 뭐가 있었냐. 여러 가지의 동영상이 발견됩니다. 어떤 동영상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동영상이라 함은 여자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여성들의 벗은 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치욕스러울 만한 그런 사진을 찍어서 협박용으로 그런 영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아주 나쁜 새끼 아주. 자, 2016년 미스터 게이에 대해 출전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금수저의 꽃미남. 자, 이 5명이 결승에 올라갔어. 이거 5명이 뽑힌 것만으로도 굉장히 일본에선 대단한 거란 말이지. 자, 미스터 게이어가 된다는 건 학교의 얼굴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대표가 되잖아? 1등 하잖아? 방송 출연, 아나운서. 그 완전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아라시라는 그룹 알고 계신가요? 완전 아라시, 우리나라의 뭐 엑소이자 방탄소년단이자 그런 아주 유명한 그룹이 있어. 그 그룹에서 사쿠라이 쇼라는 남성이 있는데 그 남자가 이 게이오 대학 출신이에요. 지금은 아이돌인데 아나운서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게이오 대학교는 소문은 뭐냐면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한 학교. 그러니까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이 게이오 대학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스터 게이오 뽑힌다고 생각해봐. 그냥 완전 탄탄대로야, 탄탄대로. 근데 거기서 이제 결승전에서 뽑혔는데 이틀 뒤에 잡힌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막 찾다가 어떤 피해자가 너무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글을 올린 게 있어서 제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안 갖고 오고, 일단 첫 인사 부분 정도로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여성이 이런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제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저도 와타나베 요타씨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를 본 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와타나베 용의자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가 당한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와타나베 요타로부터 받은 피해는 음주와 성행위 강요와 절도입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게 음주를 강요하고 만취시켜 성행위를 시켰습니다. 시부야에 있다고 불려나갔고 조금 잠시 있었던 것만으로도 돈을 뺏겼기 때문에 라인을 블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있죠. 라인을 스팸 처리를 했다는 것 같아. 스팸 처리를 한 거야. 블록해버린 거야. 시부야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몇 번이나 시부야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번번이 길거리에서 여러 명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행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었어요. 가게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물건을 던지는 등
출입 금지를 당한 가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취한 여자를 여러 명이서 함께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타나베 용의자뿐만이 아니라 미시마 땡땡 히로라는 남자도 절도나 음주 강요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와타나베 용의자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와타나베 용의자는 아침과 낮과 저녁 모두 다른 시간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른 타임에 여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성관계를 갖는 거야. 뿐만 아니라 전차 요금을 내지 않고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친구의 애인을 빼앗는다든지 9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를 한다든지 자신의 친한 친구로부터 현금 카드를 빼앗아 억지로 술을 먹여서 비밀번호를 캐낸 다음에 현금을 몰래 훔쳐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자, 저의 트윗은요. 와타나베 용의자의 행동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트윗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와타나베 용의자나 미시마 땡땡땡 히로나 그 친구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 딱히 증거도 없고 경찰도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고 해서 피해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타나베 요타의 이런 나쁜 짓들을 파헤쳐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피해를 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피해를 본 분은 더욱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와타나베 용의자의 죄가 사실보다 가볍게 판단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와타나베 용의자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욱더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는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진술함으로써 그의 무거운 죄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귀찮아서 혹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익명의 사서함을 설치할 거니까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 심한 폭력은 당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저처럼 이런 괴로운 상처를 가진 사람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를 절대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와타나베 용의자가 친가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있던 건 경마나 인터넷 카지노 등의 도박을 좋아하고 아주 큰 손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내용이나 너무나 비현실적인 내용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트윗을 삼가하겠습니다. 와타나베 용의자의 주변 인물까지 실명을 쓰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나베 용의자나 그 주변의 인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의 죄를 밝히고 그가 꼭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판 땡땡땡 표현해가지고 남겼어요. 미시마 땡 리히 땡. 그는 도코모숍 점원이고 절도, 돈을 훔치고 음주를 강요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 땡 마사요시라는 사람은 그 헤어 모델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 자, 그리고 코땡 마카즈라는 사람도 있었고 시땡 다키.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 법대생도 있었어. 얘가 어울리는 애들 중에 법대생도 있었어. 자, 그리고 야구를 하고 있었다. 이름 불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코야마 카즈키, 야구하는 그 새끼. 이렇게 멤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주변에 이렇게 인물들을 다 캐내가지고 거기 트위터에 다 적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피해자도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때 술을 억지로 마심을 당해서 거기서 또 약간 성폭행을 당했고 돈까지 뺏긴 여성이었어. 근데 얘는 자신의 친구들의 애인도 뺏고 9명의 여성과 뭐 양다리가 뭐야? 9다리, 문어다리야 뭐야? 그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 여성 평력이 심했고 거기다가 도박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돈을 손실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친구들의 돈을 훔친 거야. 야, 친구를 술을 먹여가지고 현금카드를 몰래 빼내서 비밀번호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 알한 다음에 돈 훔치고 이랬던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게이요 미스터 게이요 이지랄 해놓고 뒷면은 약간 이런 도라이 같은 기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분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댓글이 엄청 많았어. 진짜. 그거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이 게이어 미스터 게이어 나간 것도 할아버지가 추천해서 나간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 유명한 치바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막 국회의원들까지 아는 이 할아버지가 혹은 지금 사장님인 이 아버지의 입장이 엄청 곤란하잖아. 왜냐면 대기업일수록 자기 자식이 이렇게 분란 일으키면 뭐 주식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뭔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떤 일본의 언론 매체에서 얘는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야. 카메라 없이 그러면 인터뷰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케이 그러면은 카메라 없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그거 인터뷰 내가 응할게 라고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인터뷰에 응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장면은 아니고 그 인터뷰 그게 있어서 인터뷰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요우타의 할아버지입니다. 어제 저녁 아들에게 그 손자가 체포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피해자 분께는 너무 미안합니다. 기자가 물어봐. 미스터 KO를 목표로 콘테스트 나간 계기가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얘가 키가 182였어. 뭐 키도 크고 뭐 얼굴도 훤칠하니 연예인이 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자분의 앞으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징역 한 5, 6년은 갔다 오는 게 나아. 그 편이 좋아. 그리고 나는 걔랑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한 5, 6년 징역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와타나베 요타랑은 걔랑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이 기자가 또 물어보는 거야. 요타 군은 학창 시절에 어떤 느낌의 학생이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타는 머리는 좋았어.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상해졌던 것 같아.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갑자기 절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어떤 절도냐 했더니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잡힌 거야. 그래갖고 퇴학당했어. 그래서 스위스로 유학 가고 뉴질랜드로 유학 보내고 뭐 여러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요타의 스타일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걔는 옷이나 뭐 피어스나 걔는 좀 머리를 식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옷도 맨날 이렇게 화려하고 이상하게 입고 다녔어. 갑자기 어느 날은 머리를 하얗게 하고 오질 않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본 거야. 이 회사가 뭐 50개 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회사도 8개 되고 하니까 이 기자가 그러면 혹시 나중에 처벌을 받고 나서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도 내 아들도 얘를 회사에 끌어들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 한번 어느 땐가 아르바이트하러 한번 왔었는데 아니 얘가 아침에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아. 그 내가 화를 냈더니
아니,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 라고 말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얘의 아버지겠지? 이 자기네 아들도 나도 우리 회사에 내 손자를 끌어들일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누가 얘를 끌어들이면 그 회사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냐?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사겠냐? 안 그래? 그러면서 한 번 아르바이트 시켜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너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라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니까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게이오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떤 학생의 인터뷰가 딱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이오 대학생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어떤 이미지의 학생이었을까요? 渡辺容疑者を知るという慶応大学の学生は 자, 와타나베 요타라는 사람 용의자를 알고 있다는 그 게이오 대학생이에요. 見たことありますよね。 본 적은 있어요. 喫煙所とかで 흡연실 같은 데서. なんか今時の子って感じです。 이마도끼노 커 이게 뭐냐면 그냥 뭐랄까 딱 요즘 애들 같았어요. 生き様がダサいですよね。生き様が 좀 살아가는 패턴, 약간 생활 방식이 약간 좀 촌스러웠어요. 생활 방식이. そういうことで慶応のイメージをちょっとあんまり悪くはしないでほしいですよね。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 대학교의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근데 내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은 いますよね。喫煙所とかで、なんか今時の子って感じです。 막 이렇게 웃어. 아, 이게 딱 요즘 애들 같았어요. 약간 이렇게 웃는 거야. 그리고 약간 뭐 흡연실에서 봤다고 하니까 뭐 담배도 피웠던 것 같고 담배 피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좀 생활 방식이 다싸야 약간 촌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미지적으로는 뭔가 생활 하는 그런 게 소문을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이 남자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약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2018년 10월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9월에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막 찾아봐서 재판 결과 왜 없어 찾아봤는데 어떤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징역을 받을 것 같냐라고 한 그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낼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어느 정도의 벌을 받을까요? 強制性交際の20年と暴行罪の2年ですね。マックス22年っていう話にはなりますね。実行 자, 중강제성교 상향선이 20년, 성폭행죄 상향선이 2년이기 때문에 맥스 최대 22년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話にはなりますね。執行猶予っていうのは3年以下時にしかつけられないので、で準急強制性交は加減が法律では5年以上にはなっているので、そのままだと基本的な執行猶予つけられない状態にはなっているんですね。 자, 뭐라고 하냐면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일 때밖에 못 나온대. 예를 들면은 뭐 구속 됐습니다. 뭐라 그러냐? 뭐 3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구형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대. 그 집행유예는 구형 3년 이하일 때밖에 못 하는데 이 준강제 성교, 이 성폭행범은 법률로는 하한이 5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거야. 힘든 상태라는 거야. 그 쉽게 말하면 뭐냐? 얘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구속 레츠고 감옥으로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잘 나온 사진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게이오 잡지나 그러니까 이게 러브 캠퍼스 있지. 그 아메바 TV에서 했던 거.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 모든 부족할 게 없었던 얘야. 지금 옷 입은 것도 구찌잖아. 돈도 금수저에. 할아버지도 너무 유명한 재력가. 아버지도 재력가. 키도 182.5cm에 게이오 대학. 너무너무 명문 대학. 일본에서 탑3 안에 꼽히는 그런 대학에. 얼굴도 잘생겼어. 유학도 갔다 왔어. 뭐가 모자랐던 걸까? 얘는 근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으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썩고 나옵니다. 집행유예가 안 된대요. 이 변호사분 말로는. 왜냐면 일단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이 남자애가 뭐가 모자라갖고 그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재생긴 거 나발인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썩어 빠졌는데 이런 새끼 나는 5만 트럭 줘도 싫습니다. 자, 여러분도 너무 얼굴이나 뭐 금수저 요즘 너무 조건만 많이 보는 그런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슴이 조금 아파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돼가는 것 같고, 사랑보다는 물론 뭐 재력도 어느 정도 결혼할 땐 필요하기도 하긴 한데 너무 그게 메인이 돼가는 세상인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 저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는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도쿄 K장 구독, 그리고 저의 서브 채널 K스키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올게요.